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대통령 취임까지 2달 동안 윤석열 당선인과 배우자 김건희 씨를 둘러싼 여러 고발 사건의 향배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어물쩍 넘어갈 심산이라면 이 또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텐데요. 국민의 47.8%가 윤석열 당선자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는 가슴에, 머릿속에 새겨야 할 겁니다. 의혹은 많지만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수사기관들이 서둘러 종료하거나 결론을 하세월 미룰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아마도 대통령 프리미엄을 누릴 거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사실 이러려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게 아니던가요? 그렇다 하더라도 밝힐 건 밝혀야죠. 0.7%의 차이의 승리는 완전한 승리가 아니며 언제든 윤 당선자가 헛된 욕망으로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 극단의 결과로 치달을 수 있는 그런 지지율입니다. 우선 대장동 특검부터 시작을 해야 합리적일 텐데요. 대체 누가 뭘 잘못했는지, 대선이 끝났으니 끝까지 그 진실을 밝혀 책임을 묻게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특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놓은 상태인데요.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조속히 대장동 특검법을 통과시켜 취임 전이라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줄 것을 촉구합니다. 사실 대장동 사건 말고도 넘치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피의자로 입건된 주요 사건은 고발사주와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이 대표적입니다. 검찰청장 재직 시절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했던 손준성 검사가 국힘당의 현 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하고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문건을 작성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인데요. 이 모든 사건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약칭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지만 반년 동안 윤 당선인은커녕 송 검사에 대한 결론도 맺지 못했습니다. 대선 전국의 눈치 보기, 줄타기하며 여지껏 시간을 끌어온 건데요. 윤 후보의 당선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지 아니면 수사나 제대로 마무리될지가 걱정입니다. 2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고 판사사찰 의혹의 경우 송 검사가 건강상 이유로 불응해 조사도 한 번 못했는데요.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을 일으키지 않는 이상 형사범죄로 기소되지 않습니다. 공수처가 대통령 임기 시작까지 2달 안에 송 검사를 재판에 넘긴다고 해도 윗선으로 지목된 당선인까지 조사하기에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인데요. 다시 말하지만 이러려고 대통령이 되려했고 마침내 대통령이 된 거죠. 공수처는 윤 당선인이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의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배우자 김건희 씨를 향한 수사는 검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핵심인데요. 모든 혐의자가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김 씨는 소환조차 한 번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 조작 일당 14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김 씨를 무혐의 처분하지 않고 남겨뒀는데요. 애초 김 씨 측 해명과 달리 주가 조작에 동원된 계좌 여러 개가 드러났고 권 회장의 유도로 직접 주식을 매매한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다만 수사팀은 지금까지 김 씨가 권 회장 일당의 시세 조정을 알고 거래했다는 물증이나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수사를 그렇게 하고도 물증이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말을 누가 과연 믿을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어떤 식으로든 김 씨를 조사할 필요가 있어 처분을 미뤘다는 게 검찰 안팎의 평가인데요. 소환은 불가피하다는 거죠. 만일 소환조차 하지 않는다면 정의와 공정은 엿바꿔먹은 정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와 별도로 김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 역시 공소시효가 지나 일부의 혐의 말고는 여전히 검찰 수사망에 남아 있습니다. 당선인 취임 전 김 씨를 상대로 최소한 서면 조사라도 진행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봐주기 논란을 의식해 사건을 하세월 묵혀둘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뭉개고 있으면 임기 5년이 끝날 때쯤이면 공소시효가 모두 끝나게 될 텐데요. 물론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도 이 사건은 잊혀지게 되겠죠.
이게 윤석열 시대의 정의와 공정, 그리고 법과 원칙의 모습이 될 듯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자칫하면 영원히 검찰공화국이라는 나락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임기 5년 동안 대법관 14명 중 13명을 새로 임명하게 됩니다. 헌법재판관 역시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을 임명하게 되는데요. 그간 보수 진영은 문재인 정부에서 두 최고법원 구성원 대부분을 교체하며 코드 인사를 했다고 비판했지만 노동인권 변호사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과 이석태 헌법재판관 등을 제외하고 뚜렷한 진보 성향을 보이는 인사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과거 보수정권 시절 최고법관 임명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보수적 색채가 강한 인사들이 대거 입성하게 될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는데요. 윤 당선자가 검찰청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사라진 검찰 몫에 대법관 헌법재판관이 부활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다만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여소야대 상황의 윤 당선자 의중이 모두 관철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윤 당선자가 검찰청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검찰 출신 대법관, 헌법재판관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검찰 출신 대법관은 지난 5월 퇴임한 박상옥 전 대법관이 마지막이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박 전 대법관 후임으로 판사 출신 천대엽 대법관을 임명했습니다. 현재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중에 검찰 출신 인사는 한 명도 없는데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였죠. 과거 형사사건 전문성 등을 이유로 검찰 출신 대법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관행이 있었지만 공판 중심주의 강화로 검찰 몫을 따로 챙길 명분은 약해졌는데요. 특히 인권과 기본권 보장의 보루인 최고법원의 처벌에 익숙한 수사 전문가를 앉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대법관, 헌법재판관까지 윤석열 정부의 손아귀에 넘어간다면 그나마 믿업지 못했던 사법부의 불신이 더욱더 극한으로 치달을 전망인데요. 사법부까지 장악한 특수부 검찰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진보 세력과 특정 정당의 정치인들을 탄압하게 되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거죠. 왜 이런 걸 알면서도 윤석열에게 투표했을까요? 그 모든 책임은 그에게 투표한 48.4%의 국민만 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더욱더 화가 납니다.